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우리가 한복 이야기와 주머니를 배워볼까 합니다. 한복 이야기는 우리가 명절 때 많이들 입죠. 먼저 시간에 세시풍속 했을 때 우리가 설날에 설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옷을 마련해서 입고 세배를 드리고 하죠. 그럴 때 입는 우리가 이런 한복을 특징이나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한복의 특징은 우리 사계절의 자연환경의 조건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의민족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민족의 정서는 꼭 하얀색뿐이 아니라 우리가 오방색이라는 우리 고유의 색을 이용해서 옷도 이렇게 만들어 입었죠. 그리고 한복은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 또 이런 곡선, 또 치마, 직선 이런 것들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복은 만들기 쉽고 고치기 쉬우며 또 입기 편하고 실용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치마를 요즘 치마 입으면 바닥에 앉을 때 불편하죠. 근데 한복은 치마가 폭이 넓어서 바닥에 좌식 생활할 때도 이렇게 편해요. 입기 편하고 실용성이 있고, 또 옛날에는 한복을 겨울에는 누비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세탁할 때 그걸 다 뜯어서 솜 따 분리해서 세탁하고 다시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만들기 쉽고 고치기 쉬우며 입기 편하고 실용성이 있어요, 우리 한복은. 그래서 한복은 우리가 고유의 색이 오방색 해서, 오방색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5가지의 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위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준다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옷에도 많이 사용해서 입었고, 우리가 주머니 만들 때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주머니를 많이 만들었죠. 주머니, 그래도 우리가 뭐 주머니마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주머니 하는 것도 이런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주머니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이 5가지 색이 우리 자연과 가장 잘 조화되는 색이다 해서 한복에도 오방색을 많이 사용해서 입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거에든 이 오방색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그 삶에 이게 젖어들어 있죠, 오방색이. 그래서 한복 입는 순서는 우리가 지금 입는 옷들은 뭐 바지 입고 옷걸이 입고 뭐 순서라는 게 딱히 필요 없지만 우리 한복 입는 순서에는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서 순서가 있어요. 우선 보면 여자는 속바지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치마를 입고 속적삼이라는 속저고리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입은 저고리를 입죠. 그리고 여자는 겨울에 추울 때는 두루마기를 입어요. 추울 때 방한용으로. 그리고 남자는 바지, 그 다음에 저고리 입고 조끼 입고 마고자를 입고 두루마기까지 입어요. 남자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이기도 하지만 외출하거나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될 때는 항상 두루마기를 남자 옷에서는 입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여기선 글씨만 돼 있지만 우리가 좀 이따가 직접 붙여보면서 입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복 입는 순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들기를 할 때는 주머니를 만들 건데, 우리가 주머니를 만드는 의미가 뭘까? 주머니는 옛날엔 줌치라고도 불렀어요. 그게 지금은 주머니라는 거죠. 주머니는 이런 선생님 입은 옷 같은 원단으로 직물로 만들어서 끈을 끼워서 만들었는데, 왜 주머니가 옛날에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을까? 한복에는 지금 선생님 입은 거 보지만 주머니라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 입은 옷에는 뭐 잠바에도 주머니가 있고 바지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뭐 휴대폰을 넣는다든지 뭐 돈을 넣는다든지 하면 주머니에 넣어도 되지만 한복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머니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주머니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아이들이든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주머니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용도에 따른 주머니에는 향낭, 이제 향을 넣었으니까 향낭, 수저. 지금은 수저집이 뭐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지금은 혼례 결혼식 할 때 여자 쪽에서 혼수품, 그러니까 신랑 신부 거라든지 시부모님 거를 이렇게 예물로 예단으로 가져갈 때 수저를 준비하면 그런 수저집에 넣어서 주기도 하죠. 그리고 도장집. 지금은 은행을 가도 어디 서류에서 해도 다 사인으로 하지만 그전에는 인감 도장 해갖고 도장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도장집이 필요했고 또 비상약 같은 거 들고 다닐 양낭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다 붓글씨를 썼죠. 그래서 그런 붓을 넣는 주머니, 필랑. 또 우리가 돋보기들을 쓰면 우리 지금은 뭐 가방이 있으니까 안경집을 거기다 넣거나 뭐 하지만 옛날에는 안경집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야 안경 렌즈가 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경집도 있고 또 형태에 따른 명칭에서 귀가 달려서 귀주머니, 둥글어서 두루주머니,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별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밖에도 사실은 궁중에서 썼다는 진주낭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뭐 그 밖에도 부채 담는 부채주머니, 선낭도 있고 이렇게 용도며 형태에 따른 주머니도 이 밖에도 많아요. 그러면 용도에 따른 명칭, 이름 중에서 한번 하나씩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향낭이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향을 넣어서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저집이죠. 요게 남자 거 파란색. 이것도 다 오방색하고 관련이 있죠. 이 파란색은 남자용 수저집, 분홍색은 여자용 수저집. 그리고 이게 도장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들을 넣고 다녔죠. 이게 양낭이에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다 약을 넣고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게 필랑이에요. 우리가 붓도 큰 붓이 있고 작은 붓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붓 넣는 주머니, 얘네는 작은 붓, 세필 같은 거 넣는 주머니. 모양도 다르고 그거에 따른 이제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다르지만 매듭도 이렇게 여러 개 다르게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경집이에요. 요게 뚜껑이라서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안에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은 여자 거, 파란색은 남자 건데 사진을 보면 크기는 정확히 구분은 안 돼요. 하지만 자세히 실물을 보면 남자 게 조금 크고 여자 게 조금 작아요. 그리고 여자 거에는 이렇게 금박을 찍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도 해요. 이번에는 형태에 따른 모양에 따른 주머니 이름인데 이렇게 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귀주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머니는 여기다가 덧대는 거예요. 귀라는 이런 장식을 덧대서 만들었거든요. 여자 거에는 이렇게 보색이 되게 빨강이면 여기 파란색으로 귀를 붙였고 남자 거는 똑같이 귀를 붙이되 이렇게 같은 색 원단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형태에 따른 것 중에 두루주머니 이렇게 둥글게 됐다고 해서 두루주머니라고 명칭을 붙여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제 설날 한복 입으면 뭐 요즘 같은 데는 복주머니 해서 많이 같이 붙였죠. 요거는 여기가 뾰족해서 우리가 별랑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어. 이렇게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복과 오방색 그리고 주머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지금 본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접 여기 어린 아이의 옷을 입혀보는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여자 한복 입는 순서, 지금 여자아이 인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봤죠? 뭘 제일 먼저 입는다고 했죠? 속바지. 속바지를 이렇게 입혀봤어요. 속바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치마. 여자애들은 속바지 입고 속치마를 이렇게 여기다 입었어요. 이렇게 속치마 입고
다음에 치마를 입어요. 치마 입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비칠까봐 이렇게 속 저고리, 속 적삼이라고 하죠. 이렇게 치마 위에다 입어요. 이렇게 속 적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고리를 입으면 이제 다 입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겨울에 추울까봐 우리가 두루마기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이 위에다 입죠. 그리고 또한 겨울에는 우리 지금 모자 쓰듯이 뭐 조바이라는 것도 쓰기도 했고 더 방한용으로 남바이라는 것도 여자들은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자 한복 입는 순서를 이렇게 속바지 입고 속치마 입고 치마 입고 속적삼 입고 저고리까지 입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남자 한복 입는 순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남자 한복 입는 순서. 여기 남자 어린이가 서 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바지를 입혀야겠죠. 바지 먼저 입고 바지, 그 다음에 저고리, 이렇게 저고리까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속에 조끼도 입었어요. 이렇게 조끼 입은 다음에 마고자.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고자까지 입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남자는 어디 예의를 지켜야 되거나 외출할 때는 여자하고 다르게 이렇게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했어요. 이렇게 입어야만 외출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와 남자의 한복 입는 순서를 인형을 갖고 한번 이렇게 순서를 해봤어요. 어때요? 재밌었죠? 예쁘고. 우리 그러면 요걸로 입는 순서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